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계 환단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전체적으로 맡게 된 저는 우리 학회 총무이사인 충북대학교 안병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곧바로 기조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은 대전대학교 윤창열 교수님이시고요. 그동안 우리 세계 환단학회에서 거의 매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아주 훌륭하신 그러한 교수님이십니다. 긴 설명은 달리 필요 없을 듯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운초 계연수의 생애 사상 그리고 업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운초 선생님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한 이 학술대회에 아주 뜻깊은 그러한 주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2020년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또 역사 회복을 위해서 평생을 몸을 바치셨던 운초 계연수 선생이 일제의 밀정인 감영극에 의해서 살해당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운초 계연수의 생애, 전체 생애와 그다음에 이제 사상은 많은 언급을 할 수는 없고요. 중간에 좀 언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20년은 환단고기를 편찬하여 우리 민족의 이 9,000년의 역사를 밝혔고, 그리고 국통맥, 지금 강단사학계에서는 국통이라는 것 자체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환단국이라는 것은 아주 조리정연하게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그리고 고려국 본기까지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국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국통맥을 바로잡은 운초 계연수 선생 1864년 갑자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20년 이 경신년에 57세로 일제 앞잡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셨는데 올해가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이제 서론에서 조금 열거한 것은 뒤에서 다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은 1898년에 단군세기를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1899년에는 태백일사라는 역사서를 간행을 했어요. 그리고 홍익사서, 이것은 이유립 씨가 하는 얘기인데, 이유립 씨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라는 세 권의 책 속에 행촌 이암 선생이 지은 태백 진운을 덧붙여가지고 홍익사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홍익사서를 최초로 단행본으로 간행을 한 분이 운초 계연수 선생님이십니다. 1909년에는 해학 2기가 창립한 단학회의 창립을 하였고, 그해 해학 2기가 너무나 나라의 치욕을 통분해서 여관에서 절식을 하고 자살을 하자 단학회의 2대 회장을 맡아가지고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1911년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원형 정신, 문화, 철학 등이 담겨 있는 이 참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그런 환단고기를 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일제에 의해 광개토대왕 비문의 글자가 많이 마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4년 전에 썼던 탁본, 그걸 우리가 무술등본이라고 하는데요. 무술등본에 근거해서 광개토 성능 비문 결자 징시를 지어가지고 일제가 없애버린 138자를 복원을 해서 광개토대왕 비문의 진면목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1914년 천마산 제천대회를 계기로 단학회 취지문을 발표하여
동지들의 서명을 받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1918년 겨울 단화캐를 만주 관전현, 요령성 관전현 홍성납자로 이전을 하고 1919년에 배달의숙을 열고 그 해에 단학회보를 간행을 해서 8호까지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석주 이상용 선생의 설호군정서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고 1920년 8월 15일 한간 토해인 감영극에 의해서 피살이 돼가지고 그 시체가 그 압록강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자, 생애를 보면요, 여기 이제 운초 계은 선생 초상화가 있는데 이것은 이유립 선생의 제자인 그 오선일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 초상화도 의문을 삼고 있어요. 이것은 그 뒤에 그 오선이라는 사람은 오일용이라는 이름으로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1864년 5월 28일에 태어나 선천에 거주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고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 백가의 서적을 섭렵함에 한 번 보면 즉시 암송하였다. 천재였다는 거죠. 힘을 기울여 정진 수련하였고 환단 이래에 고유한 철학사상을 탐구하여 그 일가를 이루었다. 자, 태천의 진사인 백관묵. 근데 이 백관묵이라는 분이 1804년 갑자년에 태어나서 1866년 병인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때 운초 선생의 나이가 3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운초 선생이 백관묵 씨가 살아있을 때 그 집에 가서 그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와 그 홍행촌수 이암이 지은 단군세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연대가 맞질 않죠. 그러니까 백관묵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그 집에 가서 장서를 열람하고서 그 두 권의 책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군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삭주의 진사 이영식이라는 분은 백관묵 씨보다 8살이 더 위고 그리고 1867년 이때 운초 선생의 나이가 4살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영식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그 집에 가서 범세동이 지은 북부여기와 이 천리경, 여러분들이 이 천리경이라는 책을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치를 꿰뚫은 책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환단고기에 보면은 그 모군 이색과 그 범세동이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를 남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천리경이 그 범세동이 쓴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초 선생이 그 천부경에 주석을 달면서 5번을 천리경에서 인용을 해요. 그리고 1897년부터 해학 2기를 스승으로 모셔 태백진은 태백일사 이 두 책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주에 조호 이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파소가 지은 참전개경을 얻습니다. 광무 2년인 1898년에 태백진운과 단군세기를 간행을 했고요. 그 다음해인 1899년에 참전개경, 태백일사 그리고 천부경 요회 요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를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해년에 1911년 5월에 환단고기를 만주 요령성 관전현 그 현성 안에서 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오년 1912년 5월에는 성능 비문 증실고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4년 3월 16일 우리가 우리 민족은 3월 16일을 대영절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삼아왔습니다. 3월 16일에 단해 이관집 이유립 씨의 아버지예요. 석천 최시응 등 12명과 삭주 천마산에 모여 제천을 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칠 것을 혈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단학회가 독립운동으로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해입니다. 1918년 겨울에 단학회를 만주 관전현 홍성납자구
홍성령 산 아래로 이전하고 1919년에 배달의숙을 설립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고 역사를 교육하게 됩니다. 3월부터 단학 회보를 간행을 하게 됩니다. 8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에는 대고산 항일 시위에 동참을 했고 이해 3월 16일에 석주 이상용, 홍범도, 여운영, 신채호 등과 함께 모두 28인과 함께 서명을 하여 조선인 10보장. 조선인 10보장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서 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독립이 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을 하는 아마 그 오후에 발표할 때 조선인 10보장 이 조선인의 10가지의 보배로운 헌장이다 이런 뜻인데요. 발표했으며 4월에 이상용 마카에 나아가 서로 군정서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경신년 1920년 8월 15일 한간 일제의 밀정인 감영극 또는 감연극이라고도 하는데요. 감영극에게 체포되어서 그 시신이 토막이 나서 압록강에 던져졌고 배달의숙과 그다음에 초고 10여 종과 장서 3처 여권이 모두 불태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생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사상 및 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상은 뭐 이 속에 조금 한두 군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제 업적이 위주가 되겠죠. 첫 번째 업적은 환단 고서 및 신교 철학서를 간행을 했다. 자, 1898년에 태백 진운 단군세기를 간행을 했고요. 1899년에 참전개경 태백일사 천부경 요해를 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기에서는 그 태백 진운과 이 천부경 요해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태백 진운은 아마 태백 진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본시 태백일사의 부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해학과 운초 두 사람이 따로 빼어가지고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 조화경, 교화경, 치화경 우리 민족의 고유 신교 경전에다가 행촌 이암 선생이 쓴 이 태백 진운을 더 넣어가지고 이제 홍익사서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간행을 했어요. 자, 태백 진운은 상중하 산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편은 삼일철학의 근본 이념과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방법론 그리고 왕국 민교 뭐 등에서 기술했어요. 중편에서는 뭐 환한상제, 그 환웅, 고시, 신지 등등 인물의 공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분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편은 사제문답편으로 우리 민족의 신교 철학, 도학신법과 치국, 학문 등에 대해서 제자가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최영 장군도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요, 아들들도 그 뭐 질문하는 것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초는 1898년에 이 태백 진운을 간행하면서 발문을 한문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문은 뭐 생략을 하고 그 내용만을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발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하는 풍토가 중국에 경도되고 성리학에 경도되어 신시 개천의 법통과 우리 민족의 참된 가르침을 알지 못함을 개탄합니다. 그리고 서세동점하는 혼란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유학자를 비판하고 사상의 결핍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 행촌 이암의 도덕을 칭찬하고 그가 지은 태백진운이 배달결의의 근본 가르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 서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태백진운의 전래 과정과 출판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이 태백진운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저자는 행촌 이암 선생이 짓고
그 현손인 이맥이 수정을 해서 집에 보관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초는 이기에게서 그 태백일사가 이기 선생으로부터 전수받는데 태백일사의 부록으로 붙어 있었어요. 운초는 이기에게서 붓으로 쓴 초고를 얻어 밤새워 연구하고 동지들과 토론하여 빠진 곳을 보충하여 1898년에 비로소 이 발문을 달면서 그 태백 진운을 간행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899년에 천부경 요해라는 책을 또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운초는 처음으로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전체 문장을 태백일사 속에서 뽑아내어 처음으로 세상에 유포를 합니다. 환단국이 법례에서 운초는 천부경과 삼일신고 두 글의 전문이 모두 태백일사 속에 실려 있으니 이는 실로 난가에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근본 정신을 추구해 왔던 그 무리를 이 난가라고 하는데 난가에 이 대학 중용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대단히 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 참전개경도 또한 간행을 해요. 그래서 한민족의 조화경인 천부경, 교화경인 삼일신고, 치화경인 참전개경의 삼화경이 모두 운초에 의해서 새롭게 독립되어 가지고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초 선생은 위대한 역사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우리 신교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천부경을 9장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줄을 달고 1899년에 또한 발문을 쓰게 됩니다. 그는 천부경에 줄을 달면서 범세동이 지은 이 천리경을 인용을 해요. 소도경전 본문을 보면 범세동이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를 냈다 이렇게 하였는데 이 발표자는 이 천리경이 천부경의 주해와 관련된 서적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발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부경은 이 대일 또는 우리가 이 대일을 태일이라고 하는데요. 태일의 도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 천부경 요해에서 9장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9장으로 나누고 제1장은 자, 일시무시일 그것은 태일지시다 또는 대일지시다. 제2장은 석삼국 무진본인데요. 이건 태일지본이다. 제3장은 태일지리다. 일시무시일 석삼국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것이 태일지리고 그다음에 고담이 태일지기다 뭐 해가지고 제5장은 태일지상 중중에서 맨 마지막 9장은 뭐 태일지중이다 해서 천부경을 9장으로 나누고 그것을 전부 태일로 요약을 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이 일이 삼으로 작용하는 자 일체삼용 이건 우리의 신교 철학인데요. 하나의 본체가 셋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것은 삼신일체의 원리이고 삼진일상 우리 몸에 성명정이 있는데 그 성명정이 합쳐져서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삼진일상이에요. 삼한일국 단군조선이 진한 마한 번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나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신일체의 원리에 의해서 하늘에는 그 삼신일체 상제님이 계시고 인간에겐 성명정 삼진이 한 몸을 이루고 땅에서는 진한만 번한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가 0에서 1이 나와 즉 무국에서 태극이 나와 3으로 작용하고 10까지 발전하는 수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웅전하께서 천부경을 지으신 목적이 성통공안하여 영득회락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삼일신고에 있는 원문이죠. 그리고 다섯째, 서세동점하여
가치관이 무너지는 때를 당해 나를 찾아 자립하고 구하 자립하고 나를 알아 독립하며 지하 능독하며 안으로 수행을 하고 밖의 침략을 물리쳐 내수 외양하여 내가 새로워져서 이 권도에 통해야만, 권도라면은 능소능도하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도리에 통해야만 다물흥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물이라는 것은 본래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거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정신을 회복하는 것도 다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물흥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백일사에서 뽑아내서 이 천부경을 태백일사에서 뽑아내 단행본을 만들어 주석을 달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업적의 두 번째, 단학회 활동 및 독립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학 이기 선생은 처음 홍합 나철과 뜻을 같이 했어요. 같은 나이는 나철 선생이 15살이 아래입니다. 해학 이기 선생은 1848년생이고 홍합 나철은 1863년생으로 홍합 나철은 저 보성 사람이고 이제 해학 이기 선생은 그 김제 사람인데 뜻을 같이 함께 했으나 그 삼신설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신시계천과 단군 권원 등의 핵심 문제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09년 1월 15일 홍합 나철은 단군교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해학 이기 선생은 그와 별도로 단학회라는 것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교는 그 다음에 1910년에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데 또 그 단군교를 고수하는 파가 있어가지고 분리되어가지고 단군교가 또 나와요. 윤효정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 정훈모라는 사람이 단군교를 고수를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종교와 이 단학회는 길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1909년 3월 16일에 해학 이기 선생은 단학회 삼강령을 제정을 합니다. 제천법원, 삼신상제님께 제사하여 근본을 갚는다. 경조흥방, 조상을 공경하여 나라를 일으킨다. 홍도익중, 대도를 홍포하여 무리를 유익하게 한다 하는 단학회의 이제 삼강령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그 참성단에 이제 유래를 고한 것은 그해 5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학 대종사는 이제 단학회에서는 대종사라 그래요. 해학 이기 선생을. 대종사는 발기총회를 보시기 전에 국치민욕에 대한 비분관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해 7월 13일 서울 여관에서 절식, 음식을 끊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해학 이기가 세상을 떠난 후 운초는 이제 뭐 운초가 그 모든 단학회를 떠맡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냥 단학회 2대 회장이 되는 거죠. 운초는 경술년 1910년 이후 특히 서북 지방을 근거로 비밀리에 단학회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초는 1914년 3월 16일 대영절에 평안북도 천마산, 이게 이제 백운산이죠, 성인당에 모여 삼신일체 상제를 주벽으로 모시고 환국시조, 환인천재, 신시시조, 환웅천왕, 조선시조, 단군 왕검을 배양하여 천제를 올리면서 단학회 운영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취지문을 지어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천마산 확대회의에 참석한 중요 인물은 운초 개연수, 단해 이관집, 석천 최시용, 송암 오동진, 백하 김효운, 벽산 이덕수, 일봉 박응백, 창춘 양승우, 직송원 이용담, 구군 이태집, 녹수 서청산, 백주 백형규 등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7월 달에 백암 홍범도 장군과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 벽산, 여기 벽산 이덕수의 소개로 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요, 대부분 1962년 대한민국 국민 공로훈장, 건국훈장 또는 표창을 다 받았어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 빠진 사람이 운초 선생이 빠집니다. 그리고 단해 이관집 그 동생인 국군 이태집, 이 사람만 빠지고는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국민 포상, 국가유공자 포상을 받지만 운초 계연수 선생은 이거를 총 주도한 사람인데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공적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918년 겨울에 단화캐를 요령성 관전연 홍성 납자로 옮겼는데 오동진 장군이 단학회관을 짓고 전토를 사서 기증을 했어요. 여기에서 운초는 이제 배달 의숙을 열어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하고 역사를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1919년 3월 16일 운초는 단학회보 창간호를 간행을 해서 8호까지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 8월 15일 운초가 피살된 뒤 석천 최시영이 제3대 20년부터 34년까지 단학회 회장을 맡았고요. 이어서 4대 벽산 이덕수 그리고 5대 직송원 이용담으로 단학회 회장이 계승이 되었습니다. 단학회에서는 3종 5정으로 받드는 분이 있는데 3정은 해학 2기 대종사, 석주 이상용 대종사, 단재 신채호 대종사이고요. 5정은 운초 계연수 대승정, 백암 홍범도, 송암 오동진, 그리고 석천 최시영 3대 회장이죠. 그다음 벽산 이덕수 4대 회장. 이렇게 단학회는 3정 5정을 받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업적은 환단고기를 이제 관행한 거죠. 운초의 집안에서는 안함노가 지은 삼성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진사 백관묵의 집을 방문해서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와 단군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서가였어요. 백진사와 그 이영식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 장서가의 집을 가서 쫙 보고서 그 책을 아마 필사해 오셨겠죠. 그다음에 삭주 백골 이동 이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범장이 지은 북부역이 또 천부경 주석서라고 볼 수 있는 천리경을 함께 얻습니다. 이맥이 지은 태백일사는 스승인 이기가 소장하고 있던 책을 전해봤습니다. 그래서 1911년 5월 5일, 우리가 5월 5일을 광계절이라고 합니다. 광계절. 3월 16일은 대영절이라고 하고요. 묘양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의 서문을 쓰고 만주의 관전현성 안에서 드디어 환단고기를 간행을 합니다. 환단고기는 이때 활자본이 아니라 나무에 붓으로 쓰고 새김칼로 새겨서 찍어낸 목판본이었고 30부를 간행했고요. 그 유일하게 한 부를 가지고 이유립 씨가 남하를 해가지고 이 환단고기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운초는 환단고기를 간행하면서 이런 다음과 같은 그런 자축의 말을 법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이 자인간지 발견주성이 대하야며, 일이 민족문화지 표출이념이 대하야며, 일이 세계 인류지 대합공전이 대하야라. 아주 이렇게 멋진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인간, 다음이 민족, 이제 마지막이 세계인데요. 이 환단고기의 출판의 역사적인 의의가 뭐냐? 모든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그 주체성을, 본성, 주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축하를 한다. 제 맨 앞에 있는 위자는 뭐뭐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민족 문화의 표출 이념, 우리의
건국이념이라면 홍익인간, 제세이와 뭐 광명계천 이런 우리 민족 문화의 이념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축하하는 바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인류가 대립을 지향해서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공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축하를 한다. 이렇게 아주 짧지만 이 환단고기의 출판의 의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야 될 운초의 대표적인 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초의 업적에서 이제 2개가 남았는데요. 광개토 태왕의 비문을 징실했어요. 징실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을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운초는 1898년 5월 달에 집안에 있는 광개토 태양비를 답사하여 탁본을 떴는데 이것을 무술등본이라고 부릅니다. 1898년이 무술년이에요. 그래서 이 무술년에 자기의 동지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서 집안에 가서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전부 길을 닦아가지고 가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탁본을 뜹니다. 그래서 그때 총 글자가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의 글자가 1802글자인데 거기에서 모르는 글자는 117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후 14년이 지나서 1912년 5월 달에 다시 가서 탁본을 떴는데 많은 글자가 마멸이 되어 가지고 알 수 없는 글자가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제가 광개토대왕 비문의 글자를 마멸한 것이 1898년에서 이 1912년 그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운초는 무술등본을 바탕으로 해서 138글자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징실, 사실을 증명한다 이런 징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징실한 글자가 이제 모두 138글자인데요. 자, 소재 구치. 이제 구치가 이게 지금 마멸되어 있는 글자인데 광개토대왕께서 등극을 한 뒤에 그 원수와 부끄러움을 쓸어가지고 제거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과려가 누범 변경, 그 점을 찍은 거, 그것이 이제 복원한 거예요. 이 과려라는 그 나라가 될지 민족이 될지 과려가 아마 거란족일 텐데요. 자주 그 변경을 침범했다. 이게 영락 5년 395년조에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백잔이 연침신라, 백잔이 외와 연합해서 신라를 침범을 했다. 영락 6년이고요. 또 우분견, 또 군사를 나누어 파견해서 급이기 국성, 급히 그 백제의 수도를 급히 포위했다. 영락 6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횡절 직돌, 가로질러 끊고 곧장 돌격을 해서 약사 국성, 그 백제의 도성을 공략했다 해서 그 약자 같은 것이 전부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것이, 그래서 점 찍어 놓은 뒤에 제가 숫자로 적어 놨죠. 4글자, 위에는 5글자. 그 다음에 이제 관병은 고구려군이 섭적이월, 그 도망가는 좌치를 밟아서, 월은 바다를 건너란 뜻이에요. 바다를 건너 협공을 하면서 배후를 공격해서 급추지 임나가라, 급히 추격을 해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대마도에 상륙한 거예요. 광개토 태왕이.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이제 경자년인데, 이게 AD 400년 경자년 때 광개토 대왕이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하시게 됩니다. 외만 외계, 외가 성에 가득했다가 외가 무너졌다. 그리고 성이
육피아공 6번 우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탕멸무유 거의 탕멸되어가지고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외수 거국 외가 드디어 나라를 들어가지고 항복을 하니 사자가 10,8구다. 죽은 자가 열에 8, 9이었다. 그러니 이런 글자를 일본 사람이 그냥 둘 리가 없거든요. 10명 중에 8, 9이 다 죽었다. 이거 다 그냥 마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신솔래 그렇게 되자 다 신하가 되어서 복종하여 왔다. 여기 20글자가 마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가, 모모 요건 뭐 운초 선생도 그 탁본을 가지고 복원을 못한 거예요. 외욕 감전 외가 감히 싸우려고 하자 여 탁기탄과 탁순 여러 제적과 더불어 막 싸우려고 하니까 모모모 관병이 기선을 제압해 가지고 직치 탁순 곧장 탁순을 취하고 탁순은 지금 뭐 학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좌군은 광개토대왕의 좌군은 담노도는 일본의 오사카 앞에 있는 섬이에요. 그 담노도로부터 단마에 이르렀다. 이것은 효고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거죠. 좌군은. 그리고 우군은 난파라면은 오사카죠. 오사카를 지나서 무장이 지금 도쿄예요. 도쿄에까지 이르렀다. 광개토대왕군이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해서 지금 일본을 초토화시키는 내용이 전부 다 지워져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운초 선생이 성비 증시를 통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적이 실작해라 모든 외적들이 다 스스로 무너졌다. 그래서 수분 위군 드디어 나눠서 군을 만들고 알라인으로 수병하니라 거기를 지키게 하였다. 자, 그리고 9번째, 그리고 외가 법도를 어기고 이외불괴, 모외불괴, 침입 대방계, 또 대방계에 침입하여 불사르고 변방의 백성들을 노략질하여 불약 변민하고 석성도로. 자, 석성도라는 섬은 지금 랴오뚱반도 그 동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붙었어요. 요동반도하고. 지금도 석성도가 있어요. 석성도로부터 연선하여 배를 연결해서 폐해대지연을 이 바다를 아주 덮고서 크게 이르거늘 태왕께서 문지 그 소식을 듣고 노해서 평양에 군대를 발해가지고 직욕전 상우라 군사를 출동시켜 곧장 만나 이제 싸우려고 했다. 그래서 19글자를 복원했어요. 그 다음에 정미에 교견 보기 오만하야 왕토 거란성할세 이 퇴례로 천사제 하시고 모합전하시니라. 정민년 407년에 전교를 내리시어 이 보병 기병 5만을 파견해서 가서 거란성을 치게 할 때 이 퇴례라는 것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소, 양, 돼지를 전부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걸 퇴례라고 합니다. 군제를 올리고 전쟁을 하였다. 그리고 사구성, 누성 하야 위군현하고 항, 범보, 우, 습지, 양주성이라. 사구성, 누성을 격파하여 군현으로 삼고 범보를 항복받고 또 양주성을 습격하여 취하였다. 영락 17년, 407년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수모인 호구에서 구모로 성사가 요 구자가 복원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38자를 복원했는데 이 138자 중에서 외와 관련된 글자가 106글자예요. 이 일본과 관련된 글자가.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태왕비를 크게 그 훼손을 시켰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32년 저는 이제 대배달 민족사를 보고 1932년이라고 썼는데 아마 다른 책을 보니까 31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1931년 364 이 단학회에서 해학 이기 선생이 3.6 전제 국권 회복 3.6으로서 그 인재를 길러서 국권을 회복한다 해서 그 3.6을 따가지고 아마 그 단학회에서 만든
그런 그 잡지사 같아요. 삼육사의 회람 잡지에 개연수의 성능비 결자 징시를 게재했다가 압수당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의 편집장 전봉천은 도주하였고 삼육사는 1931년 7월 31일자로 해산되었으며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묘향산 석벽에서 이제 천부경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환단고기에 소도경전 본운에 있는 그 천부경의 유래를 보면요. 천부경은 천재 환인의 환국 때부터 구전되어 왔다. 환웅께서 백두산에 내려오신 뒤에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이를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신라 시대 때 최치원은 신지가 전문으로 기록한 옛 비석을 발견하고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세상에 전하였다. 고려 말기에 목은 이색과 복의 범세동이 천부경을 주해를 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환단고기 기록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천부경을 20세기 초에 조작한 위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한국전통문화대 최영성 교수는 이색의 문집인 목은집에서 천부경을 언급한 시를 발견했습니다. 자, 호종 백악산 유작. 목은 이색이 1360년 공민왕을 호종을 해서 백악산에 가서 지었다는 거예요. 백악산은 장단에 있는 백학산을 얘기합니다. 이 고려 개경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에 이궁을 세 곳을 두었는데 이건 동쪽에 있었던 이궁이에요. 비서초출 귀신경안이 도선국사가 지은 도선비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귀신도 놀랐으니 거세 개의 수변명고 세인들 모두 의심하는데 누가 분명히 밝힐까? 독단여 천부개합하니 이 도선국사가 지은 도선비기는 채옹이 지은 독단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천부경과 내용이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단이라는 것이 책이니까 천부도 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부경이 고려시대 때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운초는 진사 이영식의 집을 방문하여 범장이 지은 천리경을 얻었다고 하였고 천부경 요해에서 5곳에서 천리경을 인용하여 주석을 달고 있는데 이 천리경이 범장이 지은 천부경 주해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 보면 고려 말기에 이색과 범장이 모두 천부경 주해를 두었다는 말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운초는 1916년 묘향산의 석벽에 새겨진 천부경을 발견하여 탁본을 뜬 것을 다음에 서울에 있는 단군 교당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본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연수 기서라는 건데요. 개연수가 편지를 붙임. 첫째, 개연수가 단군 교당으로 한 부밖에 없는 탁본을 보낸 것은 단군교 관련자들과 본래 안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 추측이고요. 둘째, 천부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계기로 천부경이 이때 처음 세상에 나온 것으로 폄하하나 이기가 운초에게 세상에 별도로 전해지는 천부경을 찾아보게 한 것으로 보아 운초는 이미 천부경을 알고 있었죠. 이게 이제 개연수 기서인데요. 보기 상문지사하니 나 운초 개연수가 일찍이 스승인 해학 2기로부터 들으니 동방 개황지조 단군은 동방의 그 문명을 창조한 조상인 단군은 신인이시다. 지 천부 삼인하시고 천부와 삼인을 가지시고 자천강세하사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사 덕화를 대행한 것이 우금 지금에 이르기까지 4천여 년이라 동방 개황지조 단군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그거예요. 이 천부경이라는 보물이 있으니까 이걸 네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운초가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면서 석벽에 새겨진 천부경을 찾다가 1916년 9월 9일 날
이 탁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본을 다음에 붙인다는 건데 벌써 여기서는 단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운초는 환단고기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경은 환국 배달국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해학 이기나 운초가 이 천부경을 단군에다가 비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유리 선생과 함께 단단하게 활동을 했던 조영주라는 사람은 이거는 단군교 신도인 윤효정이 지은 거다. 개연수 기서라는 것은. 그리고 이유립 선생도 운초가 1916년에 탁본을 떴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천부경을 새겼다. 1916년에 가서 운초가 천부경을 묘양산에다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 발표를 하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이 셋째, 이기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이제 1906년경이고 운초는 10년이 지난 1916년 9월 5일 묘양산에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탁본할 준비를 해가지고 9월 9일 날 탁본을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운초는 최치원이 한역하여 새긴 천부경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단군시대 때 신지가 전문으로 새긴 천부경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이 이제 밑에 있어요. 나는 그 한자 천부경 말고 이 고려 때까지 신지의 전문 천부경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탁본 뜨면 다시 당신 단군교한테 보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한문이에요. 자, 1917년 1월 단군교에 전해진 천부경은 1918년 윤효정에 의해 북경에 있던 전병훈에게 전해지고 1920년에 전병훈은 정신철학 통편을 간행하면서 천부경 해제와 함께 천부경의 주석을 달아 세상에 펴내면서 이제 천부경이 이제 대중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1921년 단군교의 기관지인 단탁에 천부경과 개연수 기서, 개연수 편지, 천부경도, 개연수 기서에 대한 소암 소인, 아마 소암이라는 분은 단군교 아마 성직자 같아요. 등이 실리면서 천부경은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운초가 묘양산 석벽에서 천부경을 발견하여 이를 단군교 교당에 보냄으로부터 이제 천부경이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운초는 이미 1899년 천부경 요해를 간행해서 천부경의 원문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탁본을 뜰 때 글씨가 모호해서 한 불을 더 뜨려고 했는데 구름과 안개가 몰려들어 뜨지 못하고 산사로 돌아와 밤새도록 해석했으나 요령을 얻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운초는 천부경 주석서까지 낸 사람인데 그래 한번 원문을 보면요. 자, 제탑 1번 하니 이제 겨우 제자예요. 겨우 한 본을 탁본을 떴는데 자신 모호라 글자가 아주 모호하더라. 그러 갱욕 탑지하니 그래서 다시 한 불을 더 뜨려고 했는데 운모홀기하니 구름과 안개가 갑자기 일어나는지라 내 간관이 그냥 그 길을 힘들게 걸어서 그런 뜻이에요. 간관은 반산사하야 산사로 돌아와서 종야 해석후되 밤이 새도록 해석으로 돼 요령을 얻지 못했다. 이게 운초가 지은 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뭐 단군부터 아까 시작을 하고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은 탁본의 글씨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자, 논자는 글씨자가 모호한 탁본과 함께 아마 천부경 원문을 별도로 써가지고 단군 교당에 함께 보냈고 이 원문이 소도경전 본문에 있는 천부경 원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환단고기, 정신철학 통편, 단탁에 있는 천부경 원문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모두 똑같아요. 다만 그 만왕 만내할 때 가랑자가 조금 그 이체자로 쓰인 거,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 전병훈의
실린 천부경, 단탁에 있는 천부경은 전부 그 뿌리가 어디냐 하면은 태백일사에 있는 천부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인데요. 자, 본 논문을 통해서 환단고기를 간행하여 한민족의 9,000년 역사와 국통을 밝힌 위대한 역사가이며 한민족의 신교 철학서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독립시켜 간행하여 한민족의 도학신법을 후세에 전하는 불멸의 업적을 남긴 신교 철학자이시며 단학회 2대 회장을 맡아 민족의 역사와 고유 정신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셨고 독립운동에 온몸을 다 바치고 순국한 불멸의 독립운동가이시며 광개토 태왕 비문의 138자를 징실 복원하여 광개토 열제 훈적의 진면목과 웅원한 고구려의 기상을 후세에 전한 진정한 대한인이며 결의 큰 스승인 운초 개연수의 위대한 생애와 불후의 공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